성공이 뭘까요? 성공이란,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제각각 정의를 내립니다. 권력과 재력과 명예와 건강과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면 성공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성공한 것 같지 않은 얼굴 표정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오르지 못할 곳까지 올라간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를 봐요. 아, 저 사람은 왜 막판에 저런 일을 선택했을까? 저 사람이 죽을 이유가 뭘까? 고민하죠. 정말 성공했다고 해서 만나보고 싶어서 만났는데 이야기를 해보니 정말 밥맛 없어. 이런 사람을 내가 성공했다고 봤나? 아니네. 이렇게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25년 하고 1999년도에 Y2K 2000년이 온다고 바로 하기 직전에 미국에 잠시 여행을 갔었어요. 약간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직장생활 25년 했는데 이제 뭐 해먹고 살까? 장사를 할까? 노래방을 할까? PC방을 할까?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질까? 이민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잠시 미국 여행을 갔어요. 머리 좀 식히려고. 가서 미국 거리를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라스베가스 시내에 있는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서점이 굉장히 크고 멋있고 정말 좋은 책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다 사고 싶었지만 내 수중엔 그렇게 많은 책을 사고 싶은 또 살만한 그런 여력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어슬렁 걷다가 어느 귀퉁이에 바구니에 책이 가득 쌓인 걸 봤어요. 그 책은 아주 싸게 파는 세일즈 하는 겁니다. 바겐 세일 이렇게 써 있어요. 70%. 와, 70%나 싸게 해서? 뒤적뒤적했죠. 다 별 볼 일 없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귀퉁이에 아주 좋은 멋있는 하드카와 책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야, 어디 볼까? 딱 봤어요. 성공의 법칙, The Law of Success. 그래서 쭉 뒤져봤더니 1920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8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97년도에 인쇄를 54번째 한 겁니다. 54쇄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찍어도 54년을 찍었겠죠. 그런데 이게 한 85년 된 책입니다. 그래서 뒤적뒤적 했더니 영어 문장에 옛날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이 19불이에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23,000원 정도 돼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샀죠. 사는 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책을 1년 안에 다 읽겠다. 얼마 걸렸을까요?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동안 다 읽었어요. 페이지 수는 12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거를 앞에 1999년 7월 7일 시작을 해서 매일매일 밑줄 치고 읽는 거예요. 할 일도 없으니까. 미국에서. 다 읽은 날이 사인이 안 돼 있는데 다 읽은 날이 6개월 후였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는 내용 중에 정말 좋은 내용이 있고 밑줄 안 칠 내용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페이지를 딱 넘기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I am going to become a powerful public speaker. 나는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강사가 되겠다 하면서 그 밑에 어떤 내용들이 쫙 나와요. 나의 경험과 지식을 잘 정리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무한한 경쟁에 살아남도록 하는데 내가 기여를 하고 강사가 되고 교육자가 돼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원이 되겠다 하는 사명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그대로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하고 끝까지 다 읽어 내려가면서 밑줄을 쳤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어느 날 직장 생활을 서울에 와서 또 했어요. 4년 동안.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을 두 군데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한 지 7년이 됐어요.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이 책 2번 읽었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보니까 5번 읽으라고 써 있어요. 전 이거 죽기 전에 5번 읽을 자신도 없고 읽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내용은 다 알아요. 알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요약하는 기회가 됐어요. 자,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을 4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의를 하게 됐어요.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대학 강의를 나가고 기업체 강의를 하고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 이 책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책 다시 한번 꺼내봐야지 하고 읽었어요. 2번째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직업을 이쪽으로 바꿨으니까 이걸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날부터 챕터별로 16개의 성공 원칙이 나오는데 그거를 파워포인트로 다 만들었어요. 몇 장 나왔을까요? 파워포인트 150장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읽고 요약을 해서 키워드를 그림으로 그려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150장을 만들었어요. 몇 달 걸렸을까요? 그것도 6개월이 걸렸어요. 그거를 만들면서 책을 한 권 썼고 또 다른 책을 한 권 번역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 손이 이상하게 됐어요. 여기 뭐가 나왔어요, 그죠? 툭 튀어나왔어요, 여기가. 여기는 안 그런데 너무 이걸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공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컴퓨터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산실, 정보관리실, 인사과장, 영업과장 이런 거를 쭉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 거예요. 자, 이 자료를 쭉 정리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책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다시 한번 추억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어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약 80년 전에 90년 전에 상당히 부유한 집에서 아주 잘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집안이 좋고 돈이 많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씀씀이가 세고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뭐를 해먹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폴레옹 힐은 마침 신문사 편집자였고 기자였고 또 칼럼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자기가 약간 어떻게 직업 전환을 할까 고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까 고민을 하던 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돈 많이 번 사람들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세계적으로 돈 많이 번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찾고 하면서 25년 동안 정리를 해요. 데일 카네기도 만나고 록펠러 석유왕도 만나고 위글리 껌 그 만든 사장도 만나고 하여간 세계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원고를 정리하고 자료를 찾고 25년을 해요. 그리고 나온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있죠. 1년에 3권, 4권씩 쓰는 사람들. 물론 그 책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생각나는 막 책을 써내는 아주 다작을 하는 분도 있고 10년에 한 번 쓰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10년에 책 한 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10년에 한 권 정말 정성 들여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그랬어요. 엘빈 토플러가 파워시프트, 권력이동, 그 다음에 쇼크, 미래 쇼크 뭐 이런 거 쓰면서 10년에 한 권씩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있게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쫙 읽기 좋게 대중적인 책을 쓰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를 뿐입니다. 아주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얘기합니다. 책을 너무 많이 읽지 마라. 인생을 책 읽으면서 보내는 게 너무 아깝지 않아? 책 읽는 것도 병이야. 어떻게 책만 읽니? 책 읽지 말고 일을 해. 그러나 좋은 책은 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쇼펜하우어 생각과 동일해요. 저도
책을 많이 읽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요. 그래서 책을 안 읽기로 했습니다. 1년에 5권만 읽고. 그런데 그 5권을 선정할 때는 굉장히 고심을 해서 읽겠죠. 저희 집에 책이 한 1200권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00권 정도는 과보로 남겨두고 우리 애들 보든지 말든지 내비로 두고 나머지 1100권 정도는 제가 죽을 때 도서관을 만들든지 어디에 기증을 하든지 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가 죽을 때 남길 수 있는 목표이며 그것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저는 흙이 되고 가루가 될 거니까 제가 남길 건 그 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자는 그러겠죠. 그 책을 왜 죽어서 버립니까? 지금 버리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죽기 전에는 그 책 갖고 있는 책 중에 안 본 거 더 읽어야 되겠고 본 것도 생각나면 더 읽고 싶고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성공의 법칙을 강의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할까요? 그러면 당신은 성공했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제가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이라는 개념만 잘 잡으면 성공한 겁니다. 자, 여기서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합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 Success is the attainment of your definite chief aim without violating the right of the other people. 다른 사람의 꿈이나 다른 사람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공의 법칙 16개 법칙 중에 그 법칙을 설명하면서 매일매일 챕터에다 첫 번째 나오는 아주 좋은 어구가 한 글 있어요. 한 문장이 있어요. You can do it if you believe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에이그 그게 되겠어.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맘먹는다고 하면 뭐 누구나 되게? 이런 얘기하죠. 맘먹는 대로 되면 누구든지 하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못해? She can do, he can do, why not me? 이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도 하고 나도 하고 그 사람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winner never quits. 승자는 절대 중단하지 않는다. 중단하는 자는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좋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 책 읽고 공부하는 독서 클럽 중단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제 강의를 2번째 들으시는 분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여기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구면이 있는데 없으신가? 오케이. 자, 코스가 있습니다. 이 16가지 성공의 법칙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챕터 1. 그게 뭐냐면 마스터마인드예요. 마스터마인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자는 거예요. 2500년 전 소크라테스가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런 대화를 할 만한 친구를 찾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그리스로 로마로 아테네로 돌아다니면서 나와 똑같은 순유론으로 똑같은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갖고 만난 모임이 마스터마인드 그룹이에요.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무언가 공통점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하는 모임,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마스터마인드.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 혼자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대해서 궁금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 다 우리 집으로 와. 매주 수요일 날.
그래가지고 매주 수요일 날 택시 운전사, 버스 기사, 철도 공무원, 교수, 학교 선생님, 청소부 아저씨, 의사 모든 사람들을 매주 수요일 날 집으로 불러요. 그래갖고 인간의 마음과 욕망과 어떤 그 영혼과 정신에 대해서 토론을 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학회가 국제정신교류 분석학회예요. 자, 우리도 지금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자,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갈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박수 한번 치세요. 오케이. 자, 동의가 된 겁니다. 그게 마스터 마인드 그룹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명확한 목표를 가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목표를 갖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그냥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는 태어나요.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정말 원하는 목표가 뭔지 모르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인생의 목표 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또 그 목표와 꿈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저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전 목표를 갖고 산 적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다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간다면 전 목표를 세울 거예요. 아, 대한민국 대통령 돼봐야지. 이게 내 목표다. 난 전 세계 203개국 여행하는 게 목표다. 이런 목표가 세울 수 있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한 달에 월급의 60%를 저축하겠다. 그래서 정년퇴직하는 날 10억의 현금을 모아야지. 이런 목표를 세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목표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며칠 놀죠. 연말에 심심해서 서점을 갔어요. 서점에 가서 또 어슬렁 거리며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 서적 코너에 가가지고 기가 막힌 책을 한 권 딱 찾았어요. 글로벌 코스모폴리탄, 세계 시민의 조건이라는 책이에요. 또 저는 습관이 책을 보고 제목을 보고 내용을 훑어보다가 마음에 들면 사요, 안 사요? 사죠. 샀습니다. 사서 집에 와서 목차를 읽어보고 내용을 쭉 읽어보고 제가 딱 결심을 했어요. 나 이 책 내가 번역한다. 그리고 출판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 책을 올해 안에 번역을 할 테니까 그쪽 출판사에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한국의 홍석기라는 사람이 이 책을 번역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약을 맺어라. 그렇게 출판사에 연락을 했더니 그 출판사에서 프랑스 인시아드 스쿨의 어느 교수와 저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 책을 제가 번역한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저 말고 다른 두 사람이 동시에 한국에서 번역하겠다는 제안이 왔대요. 그래 경쟁이 들어간 거예요. 세 사람이. 누구한테 낙찰이 됐을까요? 오, 신기하게 저한테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제 목표예요. 올해 2011년도 저의 목표, 그 책을 번역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2011년 2월 20일 날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요,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책을 딱 펴놓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연필로 써요. 책 한 권 전부. 한글로. 영어 책을 펴놓고 한 문장 한 문장 쫙 해석을 합니다. 단어 모르면 단어 찾고 문장이 이상하면 넣어놓고 빼고 넣고 하면서 쫙 번역 작업을 해요. 6개월 만에 초벌 번역을 다 했습니다. 재밌죠? 그것이 이거예요. 제가 6개월 동안 종이를 꺼내놓고 매일매일 번역을 했어요. 저 영어 잘 못해요. 저 공대 나왔어요. 저 공고 나왔거든요. 공고 나오고 공대 나오고 영어학은 담을 쌓고 산 사람인데 무식하게 책을 문장을 읽으면서 단어를 찾으면서 매일매일 쓴 거예요. That's okay. 놔두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한 700페이지 돼요. 그런데 전 이걸 그대로 하느냐 하면 이거를 다시 컴퓨터로 타이핑을 다 쳐요. 매일매일. 그래서 프린트한 게 340페이지예요. 그 번역해서 타이핑 친 걸 놓고 이제 출판사 줄 수가 없어요. 다시 교정을 해요.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보면 2월 20일 날 번역할 때 이 문장과 지금 번역하는 문장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시 교정에 들어갑니다. 그걸 3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2번째 하고 있어요. 하면서 제가 서점에 가서 번역하는 책, 번역에 도움이 되는 전문 서적을 2권을 샀어요. 그걸 밑줄 치고 읽어요, 지금 또. 그걸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 책 다 틀렸다. 다시 번역해야지. 다시 번역해야지. 나 이거 안 해. 아, 이거 버려. 그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영어 하는 거 아니거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가 늘겠어요? 한글이 늘겠어요? 한글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우. 올해 목표야. A definite chief aim. 명확한 목표를 가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모든 노력과 신경과 행동과 머리가 글로 쏟아진다, 안 쏟아진다? 쏟아진다. 딴 거 생각 안 해요. 제가 바쁘다고 번역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출판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 그 6월 말일까지 번역하자고 했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으면 저는 계약해서 돈 갖다 낸 거 뽑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할 겁니까? 친구 만나고 세미나 가고 공개 강의하고 맨날 그런 데 다니니까 번역 못하는 거 아닙니까? 휴가도 가지 마십시오. 막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올해 휴가 못 갔어요. 지금 3년째 휴가 못 갑니다. 왜?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면,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하면 그 작품은 정말 좋은 작품이 되겠죠. 중요한 건 그런 목표가 없었다면 저는 올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강의가 없으면 놀고, 시골 가서 농사도 짓고, 엄마 아버지 도와드리고,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여행도 가고, 가족들이랑 룰루랄라 하겠죠. 그리고 연말이 되면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돈 쓴 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젊은이들은 또 그럴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빡빡하게 살면 행복해요? 빡빡하게 안 살아요. 저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친구 만날 거 다 만나요. 그러나 통제가 되죠. 적당히 만나고 적당히 놀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마시고 내가 하는 목표 세운데 집중하게 된다. 자, 목표 없이 대충 사는 사람과 목표를 정해놓고 체계적으로 사는 사람과 무덤에 들어가는 날 행복지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목표를 정해놓고 체계적으로 열심히 사는 게 좋다? 아닙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되고 대충 되는 대로 살아도 되고 죽을 때 누가 행복한지는 저울로 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같진 않은 겁니다. It's not weakness, it's difference. 그건 약점이 아니고 단점이 아니라 다른 점이다 라고 보자는 거죠. 2번째는 자신감이에요. You can do it if you believe you can.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보세요. 제가 이 책을 번역한다고 할 때 두려웠으면 시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럼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신감. 왜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해봤으니까. 제가 책을 3권을 번역해봤거든요. 앞에서. 근데 그때는 제가 하지 않고 다른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하고 같이 번역을 했어요. 같이 번역할 땐 제가 의타심이 생기고 의존심이 생겨서 전 옆에서 겨눈질로 슬쩍슬쩍 도와만 줬기 때문에 저희 열정과 욕망이 다 들어가질 않았어요. 혼자니까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혼자 다 들어가니까 열정도 혼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긴 건 제가 그나마도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전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이, 바보같이. 그걸만 네가 어떻게 해? 네가 무슨 영어를 잘한다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내가 해봤어? 아이고, 안 돼. 넌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 가끔가다 있어요. 지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남 뭐 한다 그러면 안 된대.
네가 무슨 작가냐? 아이고 책을 쓴다고. 네가 무슨 교수냐? 박사기도 없는 게 무슨 대학 강의를 한다고. 네가 무슨 돈을 벌어? 아이고 하면서 그게 장사가 될 것 같으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도동에 피부과가 하나 있어요. 와, 어느 날 제가 피부에 좀 손을 볼 때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진료가 9시 반이에요. 근데 8시 반부터 그 병원 문도 안 열었는데 사람들이 서서 기다려요. 딱 들어갔더니 100명이 와 있는 거예요. 100명. 의사가 7명인데 100명이 쫙 앉아서 번호표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느 병원은 환자가 없어서 팔이 날리고 인터넷만 하고 있고, 어느 병원은 100명이 줄을 서 있고, 어느 의사는 3년이 예약이 돼 있고. 그 차이가 뭘까?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정말 진료를 잘하고 인기를 얻는 데는 자신감도 있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 주도성과 리더십이에요. 자기 주도적인 솔선수범 그리고 리더십.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견되고 있죠. 철도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고, 공사도 지연이 되고 있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지역 간의, 세대 간의 또는 종교 간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왜 우리는 정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도자가 없는가 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리더십을 갈구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상상력입니다. 내가 어떤 상상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마구잡이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중얼중얼 거렸어요. 아, 내가 1조만 있으면, 1조 원만 있으면, 아니 그런 거 말고 내가 100억만 있으면 좋은 학교 만들어서 기술교육 10가지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중얼중얼하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 딱 들었어요, 그 말을. 근데 그 사람은 100억이 아니라 수천억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보게 친구, 잠깐만 커피 한잔 할까? 이 아저씨 누군데요? 아니, 지금 당신이 하는 얘기를 슬쩍 가다가 들었는데 당신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 있습니다. 뭔데? 저요, 우리 요즘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요런 교육 하고요, 기술 교육하고요, 경력 관리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체계 도덕 윤리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교육하고요, 소프트 스킬 교육하고요, 이걸 쫙 해서 14주차 교육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하지 말고 딱 50명씩만 불러서 최고의 엘리트를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얼마나 들겠나? 글쎄 한 100억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200억 줄게, 한번 만들어 봐. 정말요? 그럼. 그런데 그 학교는 내 거야. 당신은 가르치기만 해. 얼마든지 좋죠. 전 가르치고 싶거든요. 그래, 그럼 같이 하지 뭐. 그 사람의 상상력과 그 사람의 돈이 합쳐져서 최고의 대학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학이 지금 미국에 존재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대학들이 앞으로 생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북카페 대학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독서클럽 대학이 생길 수 있겠죠? 각 기업체마다 독서클럽도 하고 독서경영도 하지만 전문적으로 지금 우리 쭉 오랫동안 지금 152회에 걸쳐서 하는 독서클럽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딱 잡아서 칼리지나 스쿨 하나 만들면 되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라버려요. 그죠? 된다. 상상력. 그 다음에 5번째가 열정이에요. 열정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술을 먹든 노래를 하든 열정을 할 땐 눈빛이 달라요. 눈이 마음의 창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에 아주 강렬한 열망이 나타나요. 저는요, 게으른 사람을 싫어해요. 무능하거나 무식하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가방끈이 짧았거나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사람은 제가 얼마든지 이해를 해요. 저는 그 조건을 다 갖췄던 사람이에요.
가난했고 무식하고 힘들었고 아주 아픈 적도 많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었는데 한 가지는 있었어요. 전 부지런했어요. 전 게으른 사람은 싫어요. 근데 부지런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할 일이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져요. 잠이 쿨쿨 와요. 잠이 안 와요. 일하고 싶어서. 제가 번역을 시작해가지고 초벌 번역 거의 다 했을 때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서. 제가 내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야지 하고 시계를 딱 맞춰놓으면 4시 28분에 깨져요. 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저도 놀라는 거예요, 제가. 몇 시지? 딱 열었는데 4시 28분이에요. 내가 4시 반에 시계 맞춰놨는데 어떻게 2분 전에 깨지지? 신기해요. 저희 집에 신문이 4시 32분에 옵니다. 32분에서 35분 그 사이에 오는데 제가 항상 신문 오기 전에 일어나요. 1년 365일 중에 300일 정도를 그렇게 지켜요. 그건 뭐예요?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고 싶은 게 없는 날은 퍼져 자요. 그럼 아침 11시까지도 잘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 수 있어요. 당신은 이렇게 잠이 없어. 잠이 없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는 거지. 왜?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걸어가는 태도가 달라요. 제가 신입사원 뽑을 때 면접을 볼 때 면접장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것만 보지 않고 면접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면접 보러 회사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문 앞에서 봐요. 신입사원 뽑으려고 면접 보는 날 문 앞에 인사과장이나 인사팀장을 갖다 세워놓고 신입사원 면접 보러 올 때 들어오는 걸음걸이를 봐라. 열정이 있는 사람, 억지로 오는 사람, 대충 오는 사람 걸음걸이가 달라요. 면접 보러 오는 사람들 자세가. 면접 대기실에 앉혀놔도 달라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신문도 보고 칼럼도 보고 막 중얼중얼거리고 암기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다른 데 취직이 되는데 억지로 볼까 말까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온 사람들은 앉아있는 태도가 이미 틀렸어요.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면접실 안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열정이 눈과 몸과 발걸음 소리와 목소리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6번째는 자기 통제력이죠. 이 자기 통제력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야, 난데 오늘 저녁에 약속 없으면 술 한잔 할래? 근데 저는 약속은 없는데 오늘 저녁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친구가 술 한잔 할래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지 뭐. 간단히 한잔 하지 뭐. 그리고 억지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가서 술 한잔 하는데 간단히가 4시간, 5시간 먹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후회를 해요. 아이, 그 자식 괜히 만나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술 먹고 몸 버리고 돈 버리고 저 사람은 말이야 술 한 번도 안 쓰는데 맨날 나만 사고 나 저는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계속하면 인생을 낭비해요. 무의미한 인간관계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루 종일 TV를 보고 앉아서 드라마 다 보고 본 뉴스 다 보고 뉴스를 암기할 정도로 보는 거는 상당히 통제력이 약한 거예요. 그렇죠? 볼 것만 보고 안 볼 건 안 볼 줄 알아야 되죠. 만날 사람 만나고 안 만날 사람 안 만나야 되고 그 사람 관계, 인간 관계, 돈 관계 이런 걸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예쁜 딸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아빠 나 이번에 졸업하는데 뭐 사줄래? 야 졸업시키느라고 등록금 4년 동안 대줬으면 됐지 뭘 사줘? 하면서 딱 끊을 줄도 알아야 돼요.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 아빠가 되면 무능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슬쩍 주는 방법도 있죠. 아 이거 아빠가 사놨는데 네 반응을 보려고 한번 그래봤어. 사놓은 거야. 할 수도 있겠죠. 자기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신입사원 뽑아서 회식하러 갔어요. 신입사원 환영회 맥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삼겹살을 먹어요. 2차 노래방을 갑니다. 관리자는 2차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딱 하고 중간에 집에 갈 줄 알아야 돼요. 눈치 없이 끝까지 앉아있는 관리자는 자기 통제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신입사원은
신입사원 환영식에 가서 맥주를 마시든 술을 마시든 고기를 먹든 적정히 통제하면서 끝까지 취하지 않을 줄 아는 통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술 마시고 취하지 않을 줄 아는 통제력, 이게 필요한 거죠.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갈 때까지 간 걸 첫 모습에 보여줬다. 그건 이미지 확 구기는 거죠. 이게 통제력입니다. 받은 것보다 더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강사료를 50만 원 받고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를 50만 원어치만 하면 돼요? 40만 원어치 하면 돼요? 100만 원어치 하면 돼요? 당근, 말밥이죠. 강사료 생각하지 말고 강의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월급을 300만 원 받아요. 회사 다니면서 300만 원어치만 일할까요? 능력이 되는 대로 열심히 할까요? 250만 원어치만 할까요? 능력이 되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월급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바보 같은 강사가 강사로 생각하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일꾼은 해를 보면서 시계를 보면서 몇 시에 끝날까 생각하면서 적당히 그 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러고 살아요. 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그 보상은 따라와요. 근데요, 악덕 기업주도 많고요, 악덕 경영자도 많아요.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우리는 거기에 소속이 돼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면 되고 그 사람한테 인정 못 받아도 되고 인정 안 받아도 돼요. 양심껏 열심히 하면 자기는 후회가 없어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월급 받은 것만큼 시계 보면서 보상 생각하면서 딱 그만큼만 일하거나 그보다 못하거나. 그런데 그런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아요. 맨날 어렵죠. 무지막지하게 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프로니까. 근로자처럼 노동자처럼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월급쟁이처럼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받은 것보다 더하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밝은 성격. Pleasing personality. 밝은 성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굴에 항상 미소가 그윽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8명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8명의 얼굴은 평소에 미소가 많은 사람이에요. 강의를 들으면서도 얼굴이 밝고 눈에 웃음이 있고 메모를 하던 저를 바라보던 얼굴에 그윽한 미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는 오늘 없는데 어디 강의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제 강의 내용은 듣지 않고 저를 비판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거는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구나. 저 사람은 저걸 어디서 주워들었을까? 잘도 암기를 했네. 그런데 한마디가 틀렸네. 저 사람은 왜 표정이 저럴까? 안경테에 먼지가 묻었네. 하면서 저의 강의를 듣지 않고 내용을 듣지 않고 저 겉모습만 봐요. 넥타이가 양복과 안 어울리네. 왜 머리는 저런가? 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나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경영자들 모임에 딱 가고 강의를 가보면 연세가 좀 있으시고 돈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난 모르는 모임에 가요. 로타리 클럽이나 라이온스 클럽이나 아니면 봉사활동 단체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딱 가서 모였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룹이 져요. 근데 그룹이 진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밥맛 없는 사람들은 밥맛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더라고요. 웃고 떠들고 편안한 사람들은 그들끼리 모이더라고요. 병아리도 그래요. 병아리 50마리를 사서 닭장을 짓고 병아리 50마리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한 달, 2달 모이를 주면서 먹이를 주면서 길러요. 나중에 병아리 노는 걸 보세요. 한 마리는 벌써 저쪽에 가서 해탈이 가서 죽으려고 비실비실해. 그런데 어떤 병아리는 벌써 알날 때가 됐어. 중딱이 됐어. 근데 그들끼리 놀아.
어떤 병아리는 막 운동을 해. 운동하는 병아리 또 지네끼리 놀아. 병아리도 그래요. 아기들도 그래요. 7살, 6살 유치원 애들을 실험을 했어요. 방에 딱 유치원 아이들 30명을 앉혀놓고 2시간이 딱 지나면 그 중에 왕초가 나와요. 리더가 나와요. 그 왕초가 나오면 그 옆에 딱 딸이 붙는 아기가 있어요. 그 옆에서 또 쫓아다니는 애가 있어요. 한 애는 저쪽에서 외로워서 쩔쩔매고 있고 혼자 앉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고개를 외롭게 굽고 혼자서 낙서하면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집안 환경, 엄마 아빠의 성격을 타고 담았겠죠. 엄마 아빠가 잘 웃고 수다스러운 집은 별로 불화가 없어요. 근데 애들도 말이 많고 잘 융합이 되고 말을 잘해요. 아주 너무 과묵하거나 아빠가 부정적이거나 엄마가 부정적이면 왠지 모르게 애들도 그런 말을 닮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정신치료를 받거나 어떤 심리치료를 받거나 별도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인상이 좀 깐깐하다는 얘기도 듣고 어느 때는 인상이 좋다는 얘기도 듣고 저도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인상이 부드러워요? 악랄해요? 부드러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인상이 굉장히 부드럽고 마음이 착해요. 근데 일을 할 땐 매서워요. 제가 가끔 눈을 치켜뜨면 매섭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나 저는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행복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앞으로도 살 날이 남아있으니까.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살 날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내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커피 마실 수 있고 인터넷 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전화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고 아들 있고 딸 있고 또 우리 집사람 나를 잘 도와주고 있고 다 행복해요. 우리 부모님 2분 다 살아계시고 아주 행복해요. 클라리넷 모차르트 클라리넷 오중주 2악장 들을 수 있고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에로이카 황제 들을 줄 알고 슈베르트 숭어 들을 줄 알고 너무 행복해요. 그죠? 자, 그런 마음으로다가 행복한 마음을 갖고 밝은 성격을 갖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해도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제 말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2명이 있어요. 그런 분이. 왜 그럴까? 그분은 좀 딴 생각을 하거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어쩌면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런 감정이 있는데 표현할지를 모를 거예요. 얼굴로다가.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정확한 생각. accurate thinking. 정확히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냉철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요, 생각은 많은데요, 정리가 안 돼요. 그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데 왜 정리가 안 됩니까? 생각이 없는 거지. 근데요, 생각은 많은데요, 정리가 안 되고요. 특히 면접 볼 때는요, 제가 말한다고 생각했던 게 다 잊어버리고 이상하게 말이 나와요. 저도 왜 그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잘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정확한 지식이 있고 깊이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험이 많아야 돼요. 경험이 없으면 경험 많은 사람 책을 읽든지 신문을 읽든지 해서 간접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냉철한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보가 정확해야 돼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정보, 깊이 있는 지식, 다양한 경험, 냉철한 판단력, 이 4가지가 종합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을 때 생각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사람들 만나지 않고 맨날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생각의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죠. 생각이 깊고 전 세계를 넓게 볼 줄 알고 월드와이드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모든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하려면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경영학도 공부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신문도 많이 읽어야 되고 잠자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냉철하게 잘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않지요. 생각이 명확하면. 전 가끔가다 우리나라, 세계의 어떤 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신용도가 낮아지고 일본 경제가 흔들리고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JP 모건, 피치 이런 데서 막 신용도를 강등시키고 저쪽 유럽에 뭐 위기,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요 높은 데서 쳐다봐요. 제가 하느님처럼 저 지구 위에 달에서 달 넘어 태양에서 제가 쳐다본다고 생각해요. 이 어린 인간들아, 역사는 그런 거란다. 이 지구상에 위기 없었던 때가 있었니? 질병이 없었던 때가 있었니? 전쟁 안 난 적 있니? 재난이 없던 적이 있니? 수천 년, 수만 년 전에도 지구는 항상 뒤바뀌고 온도가 바뀌고 자연환경이 바뀌고 질병이 생길 때마다 의학이 발달하고 전쟁이 날 때마다 군사력이 발달하고 그렇죠. 재난이 닥칠 때마다 인간이 겸손해지고 자연재해와 질병과 전쟁과 분쟁과 모든 역사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다. 그러므로 경거망동하거나 부안해동하지 말지어다. 별거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내 할 일만 잘하다가 무덤에 들어가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자식 걱정도 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지네들 팔자예요. 그죠? 집중력. 집중력 굉장히 중요하죠. 산만하면 이룰 수 있는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5m, 2m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잖아요. 왜? 거기에 집중해서 계속 물이 떨어진가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태양열을 저 볼록렌즈로 딱 집어서 열을 집합시키면 종이가 타잖아요. 구멍이 뚫어지잖아요. 그게 집중력이죠. 자,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 어느 회사 입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 이번에 산 책을 한 달 안에 읽어야 되겠다. 그런 모든 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친구도 만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고 책도 많이 읽고 싶고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 싶고 등산도 가고 싶고 바둑도 두고 싶고 볼링도 치고 싶고 스키도 타고 싶고 수영도 잘하고 싶고 골프도 치고 싶고 발레 음악도 좀 듣고 싶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할 게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맨날 생각만 하죠.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그죠? 생각만 하죠. 협동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혼자는 못 산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죠? 관용, 톨레랑스. 관용은 뭐예요? 이해하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이해할 줄 아는 능력. 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빙빙 돌아서 제 귀에 들어와요. 그 사람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한 말이 하지만 빙글빙글 돌아서 들어와요.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런 대상도 돼요. 그죠? 아닌가? 착각이에요. 착각. 그죠? 착각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제가 그 사람을 이해해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왜? 너 이렇게 마음이 넓어?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을 봐봐. 그 사람이 지금 나하고 경쟁해서 이길 게 뭐가 있겠어. 근데 그 사람 지금 부인이 아프고 지금 9년째 놀고 있고 할 이길거리도 없고 책도 안 읽고 좀 무식하거든. 그러니까 누구의 대상이 딱 있으면 그 사람 험담하고 비난하는 게 그 사람 취미야. 그게 습관이야.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친구 만나서 내가 실수를 했거든. 이참에 걔는 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지. 근데 아마 나를 직접 만나면 그 얘기 못할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지방을 갔다 오는데 어떤 차가 좋은 차가 페라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확 껴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요. 확 그냥 욕이라도 있고 크락션 누르고 막 쫓아가서 그냥 밟아 죽이고 싶어요. 근데 전 그 친구를 이해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걸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 차 하나 갖고 있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교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 차밖에 없어요. 폼 잡고 싶은 거예요. 교통사고만 안 나면 좋겠어요. 그런 애들도 살아야 되니까.
신세계 백화점의 명품관에 가면 아침 딱 10시 반인가 10시에 열 때 벌써 10명, 20명이 쫙 줄 서서 명품 사려고 줄 서 있대요. 근데 비쌀수록 잘 팔린대요. 특히 우리나라가 잘 팔린대요. 전 그 명품 사는 여자들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이 뭐 교양이 있겠어요? 배운 게 있겠어요? 뭐 이쁘긴 하겠어요? 그죠? 물론 가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배우고 교양이 있고 이쁜데도 명품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대부분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자식의 속을 썩이거나 뭔가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는 인정받고 싶은 거죠. 폼 잡고 싶은 거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간혹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도 높고 교양도 있고 정말 가정도 무난하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다 똑똑하고 얼굴도 이쁘고 또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 분들은요, 명품관 돈 1,000만 원 주고 가래도 안 가. 미쳐서 거기 가게 1,000만 원은 책이 10,000권인데 책이 1,000권인데 미천이 백사게 백산도가 누가 나 알아주나? 알아요. 그걸. 그런 걸 모두 이해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관용, 톨레랑스. 황금률 실천 아주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인간관계 법칙입니다. 당신이 입장이 바뀌었을 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들을 대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하라.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하라.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시키지 말아라.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가 아무리 밥맛 없고 재수 없어도 내가 그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면 그를 인정하라. 박 부장은요, 진짜 밥맛 없어요. 말도 막 하고요. 여직원들한테 막 성희롱도 하고요. 정말 어찌 사람이 그래요. 진짜 재수 없어. 근데 그 사람은 나의 상사야. 근데 그 사람 앞에 가면 난 그 말을 못 하겠고 난 그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어. 10월 1일 날이 인사발령이거든. 근데 고과 잘 받았던 나 승진해야 돼. 이번에 대리돼야 되거든. 나 입사한 지 7년 됐거든. 근데 그렇게 왼수같이 정말 밥맛 없는 상사한테 나 인정받아서 승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라 이게. 그 사람이 나쁜 점도 많고 말도 막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나의 상사고 그 사람 나의 선배고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나보다 경험 많은 사람이고 인정하라 이게. 부하 직원 요즘 젊은 세대 진짜 말이 안 통해 말이. 어떻게 저 관리자들하고 과장 차장들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 밥 먹으면서 이것만 하고 있어 계속. 얼굴도 봐야 될 거 아니야. 부장이 술 따랐는데 안 먹는다고 콜라 달라 그러고 어떻게 얼굴 앞에서 그래. 그런데 난 그런 직원한테 내가 존경받고 싶어. 그죠? 그렇게 철부지 같은 신입사원들한테 나는 존경받는 선임자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존경하라 이게. 내가 존경받고 싶으면 그를 존경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내가 인정하고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라. 제가 여기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존경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존경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 욕망을 채우려면 상대방을 상대방이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존경하고 인정해주면 돼요. 네, 여보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존경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마음 먹으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 지구상에 65억 인구가 지금 수만 년째 살고 있어요. 그런데 65억 중에 딱 40명이 지금 이 시간에 2011년 9월 3일 날 오후 7시 55분에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제 강의를 열심히 잘 들어주고 있어요.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감사해요. 논리적으로 보나 감정적으로 보나 감성적으로 보나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진실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진심이에요. 진심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진심으로 말해도 거짓말이 걸려 있으면 그 거짓말 딱 느껴요.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해. 야야 그런 말 하지나 마라. 이런 사람도 있지만 실패로부터의 배움. 전 이 말을 하면요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남대문이 불타고 울진 삼척 공비가 나타났고 8.18 도끼 만행이 있었고
1.21 사태 김신조가 넘어왔고 천안함이 빠지고 연평도가 포격을 받았고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런 일이 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이상해요. KTX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가 나요. 저 태평 어딘가 저쪽 저 광진동에 어떤 높은 빌딩이 막 무너진다고 흔들린대요. 근데 아무도 조치를 안 해요. 괜찮대요. 난 대낮에 3,000명 있을 때 무너질까 봐 걱정해. 지금 내가 걱정해. 난 나라 걱정하는 잠이 안 와. 근데 나라 걱정할 사람들은 나라 걱정 안 하나 봐. 왜 나만 걱정해야 돼? 속상하지 않아요? 실패로부터 배울 줄 몰라요.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그 역사를 반복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반복되면 어떡해요? 또 일본한테 당하면 어떡해요? 전쟁 나지 말란 법 없잖아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 통일돼서 잘 살기를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우리나라 통일돼서 잘 살기를 바라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너무 슬퍼요. 우리는요. 실패로부터 실수로부터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그 실수나 실패가 반복되면 안 돼요. 특히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실수가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김대리, 너 지난번에 부장님한테 말 잘못해서 야단 맞았지? 오늘 점심 때 또 말 잘못해서 야단 맞았지? 넌 부장님에서 말을 할 때마다 맨날 이상한 말만 해. 너는 그냥 가만히나 있어. 너 대학 나왔어? 차장님, 내가 대학 나온 거고 말 잘못한 거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 넌 꼭 초등학교 같은 말만 해. 네가 초등학생이야 지금? 미안해요. 알았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조심해요. 알았습니다. 근데 3일 있다 또 모였는데 이때부터 차장이 또 불안한 거예요. 제가 이상한 말 할까 봐. 근데 또 말을 이상하게 해. 야, 너 회사 그만둬라. 그죠? 왜? 계속 실수하니까. 일반 기업체나 일반 영리 어떤 그 법인에서는요. 실수가 반복되면 용인을 못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그렇지가 않은가 봐. 녹음하는 거니까 그만해야지. 저축 습관. 이건 재밌는 거예요. 돈 버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저축하는 거죠. 돈 버는 법 제가 3가지 알려드릴게요. 부자로 잘 사는 법. 부자로 잘 사는 법 3가지. 첫째,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난다. 둘째, 투기나 도박을 한다. 망하면 망하고 벌면 벌고. 요즘 개그맨이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도박에 빠져갖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벌려고 했던 거잖아. 그죠?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투기를 한다 이게. 집 다 팔고 저당 다 잡아서 증권시장에 갖다 몰빵을 한다. 그래갖고 돈 번다.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법이 있고, 가장 바보같이 부자 되는 법, 한 푼 한 푼 모은다. 대학 졸업하고 입사하자마자 매달 25만 원씩 저축을 해. 25년 동안. 25년 딱 지나서 회사 그만두고 싶어. 그만둬야 되는데 돈이 있나? 나는 잘 몰라. 근데 집사람이 25만 원씩 25년을 저축을 해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1억 5천이야. 야, 이거 가지면 내가 라면집도 할 수 있고 떡볶이집도 할 수 있고 노래방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시드머니, 그죠? 혼자 돈이 되니까. 그게 저축하는 습관이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다. 절대로 버는 것만큼 넘어서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일화가 있죠. 정주영 현대그룹 전 회장님께서 구두를 24년 동안 꼬매 신는다. 아이고 노인네가 주책이야. 아이고 구질구질하기는. 그거 아니에요. 쓸 땐 쓰고 저축할 땐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그 대기업 그룹 회장님들 저 종로 일가에서 이문 설렁탕집이라고 100년 된 설렁탕집이 있는데, 그 설렁탕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어르신네들 돈 수천억을 갖고 있는 대기업 회장님들이 소주를 드시다가 소주 반병이 남으면 박기사 이 소주 뚜껑 잘 닫아서 담아놔. 다음에 모이면 먹게 하고 소주 반병을 아끼셨다고 해요. 그런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력이 세계 13위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축하는 건 어떻게 저축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째, 챕터 1. A definite chief aim. 정확한 하나의 목표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I want, I dream, I hope, I need.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책 많이 읽고 싶고 미인과 미남과 얼짱몸짱과 결혼하고 싶고 이 다음에 우리 애들 미국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 보내고 싶고 서울에 50층짜리 빌딩 사고 싶고 저 지방에 만평에 골프장 만들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죠. 120개국 해외 여행하고 싶고 전용 헬기 타고 싶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왜? 너무나 하고 싶은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에너지가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What's my purpose? 단기 목표가 있고 장기 목표가 있죠. 단기 목표, 2011년도에 좋은 책 한 권 번역하는 거, 이게 단기 목표. 장기 목표는 내가 죽기 전에 5층짜리 건물 짓고 지하에는 홈바를 만들고 1층에는 갤러리를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2층에는 세미나룸을 만들어서 이런 세미나 하게 해주고 3층에는 도서관을 만들고 4층엔 연구실을 만들고 5층은 가정집을 갖고 그게 제 죽을 때 목표입니다. 죽기 전에. 될까 안 될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You can do it if you believe you can.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이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과제를 드립니다. 오늘 딱 강의 끝나고 집에 가시면 정말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Singleness of purpose is essential for success. 내 목표를 단순하게 딱 하나 정해놓는 것, 이것은 성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점이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다 대학을 가는데 목표를 하나 두고 있죠. 올해는 어느 대학 어디 가는 게 목표, 이번엔 기술사 자격증 따는 게 목표, 뭐 이런 게 있죠. 제가 2주 전에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이건 제 자랑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기 면구스럽지만 한국강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사 육성 과정에 어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손을 꼭 잡고 갑자기 큰절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오늘 초면인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절을 갖추시면 제가 어렵잖아요. 제가 사실은 5년 전에 선생님 책을 읽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결심을 해서 목표를 세워서 지금 다 했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 1등을 했고, 철인 3종 경기, 1등은 아니고요. 철인 3종 경기에 들어가서 그걸 달성했고, 철인 3종 경기 달성을 했고, 기술사 자격증은 기술 쪽의 박사학위입니다. 기술사 자격증 3개를 땄고, 지금 건설회사의 사장인데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 책 읽고 나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세상 65억 인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제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뀌고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어온 사람이 있다고 하니 전 정말 이 직업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교만해지지 말자, 거만해지지 말자 막 달랬습니다, 제가. 근데 사람들 만나면 이 말하고 싶어 죽겠어. 그래도 차분해지. 오늘만 얘기하고 안 할게요, 이제. 그분이 제 홈페이지에 어저께 글을 남겨놨어요. 저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저 쫙 사연을, 근데 오늘 또 만났어요. 이화여대 가가지고 평생교육을 가는데 거기 강의 들으러 왔어요. 등록했어요. 그 강사 과정을 배우고 싶대요. 아니 건설회사 사장님이 뭐 이런 걸 배운다 그래요. 무슨 강의를 한다고. 제가 후배들에게 돈 많이 벌어서 건설회사를 운영하지만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만날 때도 의사소통 능력도 갖추고 표현하는 능력도 갖추고, 제가 원래 말빨이 없어갖고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갖고 그런 걸 좀 배우려고 왔습니다. 근데 말을 무지무지 잘해요. 놀랬습니다. 자, 보세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목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너무너무 많아서 에너지와 생각과 아이디어와 노하우가 모두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달라지죠. Definite purpose, 딱 하나의 목표를 갖고 organized efforts, 조직화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직화된 노력과 조직화된 지식과 어떤 잘 계획된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성공을 이끌어내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죠. 배가 아파. 약을 사러 왔어. 길거리에 간판이 무척 많은데 약국자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내가 머리를 자르러 가고 싶어. 미장원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 있는 쪽에만 눈이 뜨이게 돼 있습니다. 읽고 있는 책도 전부 그런 책만 읽어. 조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면에 대한 책만 읽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그런 질문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생각과 아이디어와 에너지와 모든 방향이 걸음걸이라든가 모든 그쪽으로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집중이 돼서 힘이 돼가지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게 결국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 사례가 나오죠.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추잉껌, 리글리 껌, 5센트짜리 패키지 껌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껌 장사가 된 사람, 리글리. 록펠러, 석유왕. 질레트, 안전 면도기. 질레트, 우리나라 도르코 면도기처럼 세계적인 면도기로 성공했죠. 딴 거 안에 면도기만 만들어. 전남 영광에 유명한 게 뭘까요? 전남 영광에 유명한 게 뭘까요? 원자력 발전소? 굴비? 또 하나 있어요. 모신잎 송편. 그 모신잎 송편을 만드는 떡집이 전남 영광에 100개예요. 100개의 떡집에서 만들어서 떡 파는 게 1년에 200억이에요. 그 떡을 날르는 택배회사만 50개예요. 전남 영광에 인구 5만도 안 되는데. 그 모신잎 떡이 굉장히 비싸고 맛있어요. 추석 때나 설 때는 그 손길이 딸려서 만들어내질 못해요. 떡만 하나 하는 거예요. 떡만. 그 도시에서는 떡만 만드는 거야. 모신잎 송편만 만드는 거야. 그게 뭐야? Focus on something one. 뭔가 한 가지만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쓰리킴은 뭐야? 쓰리킴. 다 대통령 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3명 중에 2명만 됐죠. 한 사람은 그냥 어떻게 됐고. 하워드 슐츠 커피에 전문적으로 했죠. 자, 그러면 나는 뭔가 Why not me?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럼 나의 목적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What should I do?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또 뭐 다른 길을 찾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잘하고 좋은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25년 하면서 인사, 교육, 노사관계, 정보 시스템, 어떤 영업관리 이런 일을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 5, 6년간 책을 쓰고 칼럼을 쓰고 강의를 하고 대학 강의를 나가고 출강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7, 8가지 일을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일이 뭘 것 같아요? 강의가 제일 좋아요. 그 제 생각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제 생각엔 제가 강의를 제일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내 직업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3가지가 있어요. 제가 남들 만나면 수다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지루함을 안 느껴요. 책 많이 읽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잘난 척하고 떠드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지런해요. 근데 이게 제 적성에 딱 맞아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수다스럽진 않으니까 야단치진 마세요. 자, 여기서 보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나이 30이 넘었는데 대학 졸업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는데 나 아직도 길을 못 찾겠어. 나 뭐 하고 살아야 돼. 회사는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원했던 일도 아니고 나한테 마음에도 안 들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뭐든지 시간이 걸리는 법이에요. 그 과정에서 방황할 수 있어요. 그 방황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방황하는 과정에서 방황만 하면 안 됩니다. 느끼고 깨닫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길이 찾아져요.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구 선수 하다가 다른 사람 욕하다가 또 어디 가다가 또 사기치다가 또 깜빵 갔다가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있고, 씨름 선수 하다가 개그맨 하다가 MC 하다가 뭔가 팍팍 올라간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개그맨 하다가 코미디언 하다가 또 영화 제작사 사장 하다가 또 사기 혐의로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살잖아요. 그게 지그재그 패션이에요. 단 지그재그 패션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그때 달라요. 성공이란 무엇인가? 내가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놓으면 내 마음으로부터, 심장과 영혼으로부터 불타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책 3권 쓰고 3권 번역하고 이번에 좋은 책 혼자 번역하는데 적어도 환갑 전에 내 이름으로 된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한 권 쓰고 싶다. 그런 욕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저는. 아,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이문열 씨나 이회수처럼 정말 그런 선생님들처럼 멋있는 장편 소설 하나 쓰고 싶다. 이런 욕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뭐 사물을 보면 대충 안 봐요. 아주 세밀하게 봐요, 제가. 그런 습관이 생겼어, 얼마 전부터. 내가 그런 작가가 되고 싶은 욕망이 막 있으니까. 지하철에 얼마 전에 1호선을 탔어요. 1호선을 타고 어디 모임에 갔다 오는데 7명씩 앉아요. 한 의자 한 줄에 7명씩. 7명씩 마주보는 의자가 3개예요. 그러니까 14명씩 3줄 앉아요. 그럼 몇 명이에요? 42명이에요. 근데 양쪽에 3명씩 해서 6명이 앉아요. 12명이에요. 그럼 42명이 어디 54명이 앉아요. 지하철 1호선 한 칸에 54명이 모두 앉을 수 있어요. 자, 모두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54명이 모두 앉아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봤어요. 54명 중에 22명이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하고 영화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장기도 다 그래요. 24명이 54명 중에 22명이. 제가 쉬어봤어요. 그런데 바로 제 옆에 엄마, 아빠, 아들, 딸, 4식구 4명이 모두 책을 읽는 걸 봤어요, 제가. 아니, 지금 지하철에서 대다수가 이거 하고 아니면 졸고 아니면 무가지 신문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집은 다 4식구가 전부 책을 읽고 있을까? 전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왔어요, 그거를. 와, 제가 초상권 침해 당할까봐 초상권이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옆모습만 찍었어요. 누군지 모르게. 와, 정말 멋있잖아요. 제가 이걸 여기다 옮기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옮기질 못해서 못 옮겼어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거 딱 봐요. 그죠? 그죠? 4명이 전부 책을 읽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전부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제가. 아니, 어떻게 요즘 보기 드문 광경이에요. 이건 토픽감이에요, 토픽감. 어떻게 4식구가 전부 지하철에서 책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야, 이건 뭔가 달라도 다른다. 책 읽는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부자들 중에 대부분 책을 많이 읽더라. 오케이. 불타는 욕망, 마음과 영혼과 정신으로부터 그것이 목적을 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늘 책을 읽는 습관. 늘 연구하는 습관. 뭐 하나를 봐도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 집중해서 보는 습관.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 유유상종이에요. 그죠? Supported by someone.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살아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끼리 어울려요. 술 먹는 사람들은 맨날 술꾼들끼리 어울려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은 맨날 방황하는 사람끼리 어울려요. 공부하는 데 가보면 늘 공부하는 사람만 와요. 여기는 공부하는 사람만 왔어요. 대단합니다. 그죠? 자, 셀프 컨피던스, 자신감, 확신, 무엇일까? 이런 게 있죠. 공포, 파괴, 비난, 고통, 죽음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 생각해요. hope, happiness, love, 사랑, 진전, 발전, 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광일 변호사님께서 지금 68세이신데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얼마 전에 따셨어요. 그분이 최연소 사법고시 패스했던 분이에요. 22살에 사시에 합격됐던 분인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법조인인데 68세가 되셔가지고 미국 가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오셨어요. 아, 변호사님, 검사님, 지금 환갑 넘으셔서 7순이 다 되셨는데 아니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셔가지고 미국 가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딱 갖고 왔습니까? 그거 어디다 쓰시려고요? 아,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나를 시험해 본 거야. 내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 따나 못 따나. 네, 공부하고 싶어서 한번 해봤어.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었어. 나이 먹고도 이렇게 한다. 나이 따지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거 보여준 거예요. 제가 아는 분 권모 국회의원님께서 전 국회의원님 권모 국회의원님이 계신데 지금 연세가 81이에요. 근데 외국어대학교 영문대학원에 이번에 들어가셨어요. 나 나이 80 넘었는데 나 대학원 가서 영어 공부하고 싶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뭐야? 나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공부하고 싶고 자아 실현하고 싶고 나 자기 만족하고 싶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나이 많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뭐 나이가 많아 80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20년 더 살 건데 나이는 묻지 마라.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우리나라 언론이에요. 신문에 인사발령이 나면 쫙 나와요. 그죠? 사시 몇 기, 경기고, 서울고, 서울법대, 행시 몇 기 막 나와요. 그리고 나이가 나와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출신 쫙 줄 서요. 그걸 언론이 막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나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나이가 뭐가 궁금해, 그죠? 사시 몇 기를 내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거 뭐 어디 고등학교 나오나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저같이 좋지 않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어떡하라고? 나쁜 사람들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지, 일부러. 저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향 묻고 나이 묻고 학벌 따지고 종교 따지고 전공 따지는 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도 따져요. 언론에서부터 먼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러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좋은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자기 신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그건 안 돼. 나도 해봤어. 그게 되겠니? 네가 무슨 칼럼 써서 돈 버니 그거? 한 달에 몇 편이나 써? 이러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현대모그룹에서 칼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써달래요. A4 용지로 2장. 했으면 저는 그거 쓰느라고 내일 일요일날 그 칼럼 쓰는데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술 먹으면서 했어요, 친구랑.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너가 쓰면 얼마 받니? 아씨,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아유, 너 그런 거 써서 뭐 돈 되니? 어떻게 돈만 보고 해? 칼럼 잘 쓰면 강의도 들어오지. 칼럼 나 다 돈 받고 하는 거야. 내 칼럼 비싸 임마. 물러보지 마. 에이, 그런 거에서 언제 돈 버니 막 그러지 말고 주식에 다시 들어가. 아, 주식 다시 들어가. 그게 저 깡통차라고? 난 그런 거 관심 안 써. 이런 얘기들을 해요. 방법이 있겠어? 글쎄, 나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관점이나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거예요. 걸어갈 때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걸어갈 때 고개 바짝 세우고 떳떳하게 걸어가길 바랍니다. 항상. 에이씨, 에이 지겨워. 에이, 이놈의 세상, 아이씨 뒤집어져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술도 안 먹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습관이에요, 습관. 제가 여성분들께 말씀드리는데요. 남자 고를 때 허리 꾸부정하고 고개 땅 보는 사람은 웬만하면 선택하지 마세요.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어느 뭐 인류대학을 나와도 그런 사람 안 돼요. 약간 거만한 게 나아요. 거만한데 말하고 행동하는 게 겸손한 사람. 걸어갈 때 딱 어깨 펴고 딱 걸으면서 말이야. 고개 또 빳빳하게 걸고. 응? 어른들이 불러도 딱 예, 악수할 때 예, 반갑습니다.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한 거예요. 너무 굽신거리고 아부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거만한 게 좋아요. 그러나 거만한 것과 겸손한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겠죠? 이런 사람 절대 안 된다.
이런 거죠. 바로 You cannot do it. 너는 그걸 할 수가 없어. 글쎄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에이 남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해. 남의 눈치 보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해. 글쎄 내가 실패할까 봐 난 걱정인데 너 이번에 또 그거 잘못되면 마음 상처받지 마 이러면서 난 상처 생각도 안 하는데 지가 먼저 나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어. 미친놈이야? 이런 사람. 할 수 있어. 해봐. 너는 말이야 실패한 적이 없어. 넌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제가 힘들 때 만나고 싶어요. 야 김아무개 나 오늘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그래? 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그냥? 그래 알았어. 이따 봐. 만나요. 제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여름에 강의 안 들어올 때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럴 때도 있었는데 또 가을 되면 또 강의 많이 들어와요. 내가 요즘 여차저차 힘들고 그래. 야야야 잘해봐 인마. 넌 잘할 수 있어. 네가 못한 거 있니 여태까지? 너 잘한 거 지금 내가 다 쉬어봐도 10개 넘는다.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네가 뭐가 아쉬워 인마. 그 말 들으면 그래 맞아 할 수 있어. 내가 뭘 못해. 여태 어려운 거 다 해결했는데 라는 자신감이 들어요. 여러분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이나 비관적인 사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비관적인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람을 두면 나도 그렇게 닮아가요. 근데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그렇게 닮아가요. 왜? 유유상종이니까. Like attract like.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왠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주면 좋겠어요. 자, 바로 이겁니다. 미신과 믿음과 전설과 아이디어와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의해서 공부하고 읽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모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나의 평소의 믿음, 평소의 신뢰, 내가 들은 전설, 신화, 나의 경험으로부터 온 여러 가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책을 읽든 행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대화를 하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든 늘 그런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만들어지는 세대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 발전은 나만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발전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피와 살과 혈액에 다 스며들어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그렇게 닮아가요. 150여 년 전에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학자가 생리의학자가 인간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한 식구 5명이 똑같은 식탁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왜 성격이 다르고 왜 머리가 다르고 왜 두뇌가 다르고 왜 유전인자가 달라질까? 왜 저놈은 공부를 잘하고 왜 저놈은 게을르고 왜 저놈은 건강하고 왜 저놈은 아플까?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자랐는데 그 원인을 밝혀보니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속도가 다르고 위장으로 넘기는 시간이 다르고 그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다르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그 영향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대, 2대, 3대, 4대 후손 100년, 1000년이 가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태인은 왜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을까? 이 지구상에 0.4%도 되지 않는 유태인이 어떻게 노벨 경제학상 65%를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은 탈무드를 암기하듯이 읽고 그 탈무드대로 인생을 살고 엄마 아버지들이 엄청난 연구욕을 갖고 살아가는 유전인자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람은 왜 성질이 급하고 빨리빨리 병이 있으면서 가끔 이율배반적으로 집단 이기주의 현상을 보일까? 한국은 땅이 좁고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계절을 놓치면 농사를 못 짓고 거리가 짧으니까 뛰면은 얻을 수 있고 이런 환경적이 있는 거죠. 자연 환경과 기후와 어머님, 아버님 먹고 마시는 음식과 토양과 바람과 흙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질을 만들어내듯이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자신감, 느낌, 영혼, 마음, 정신, 태도들이 습관이 되고 생각의 습관, 태도의 습관이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연결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돼야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만 년, 수천 년 후가 강하게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이 강해지고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부지런해야 된다. 왜? 그 모든 열정과 자신감과 두뇌와 생각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니셔티브 리더십입니다. 주도적인 리더십, 주도성, 솔선수범, 그것과 리더십. 뭐죠? 가짜 리더들이 있어요. 가짜 리더들. 가짜 리더들은 어때요? 부하 직원이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리더십을 강요를 합니다. 그게 가짜예요. 그러니까 아주 파괴적인 리더들이죠. 선동가들.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국민들을 선동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파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건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올바름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리더예요. 가정의 리더가 되고 친구들 중에 리더가 되고 회사에서 리더가 되고 나이 먹으면서 간부가 되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많죠. 엄마로서 아빠로서 상사로서 선배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됐을 때 내가 가짜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 리더인 척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고 솔선수범을 하려면 몸소 보여주고 행동으로 나타나줘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이고 자유롭고 자기결정적이고 자기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성공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특징. 존경과 신뢰가 있다. 존경과 신뢰가 있다. 사장이 부하 직원을 존경합니다. 부장이 대리를 존경해요. 그러니까 대리도 부장을 존경합니다. 서로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비즈니스나 어떤 보상, 또 일과 가정의 균형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 나오는 게 이런 말이 나와요. Insightful, emotionally intelligent leadership. 통찰력이 있고 교양이 있고 수준 높은 어떤 주도적인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기업체 강의를 가요. 강의를 가보면 그 사장님이나 임원님들 방에 가서 그분들이 읽고 있는 책을 목록을 봐요. 그런데 제가 읽고 있는 책과 동일한 책이 여러 권 있을 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박상무님, 저 책 읽으세요 좀. 나도 저거 며칠 전에 샀는데 사다 놓고 읽지도 않았는데. 살려고 읽었는데 바빠서 안 읽어요. 못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샀다는 사실, 그게 거기 꽂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 기쁜 거예요. 강의실에 딱 들어갔는데 직원들이 그 책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책을 다 갖고 있어요? 며칠 전에요. 사장님이 사가지고요. 우리 읽으라고 다 나눠줬어요. 그래요. 이 책 무지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사다가 반 정도 읽었거든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언제 맨날 이렇게 사주세요? 예, 한 달에 한 권씩 사장님이 사주십니다. 무지 좋겠다. 난 다 돈 주고 샀는데. 이 회사 무지 좋아요. 언제부터 그래요? 10년 됐어요. 10년 전부터 사장님이 매달 책 사준대요. 그런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다르게 보여요. 그런 회사는 이직률이 낮아요. 왜? 사장님이 직원들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걸 알아요. 어느 회사는 가보면 사장님도 공부 안 하고 직원들도 공부 안 하고 얼굴 표정들이 다 굳어 있고 복도에 나와보고 흡연실에 가보면 다 담배 뻐끔뻐끔 피고 있고 얼굴들이 싹 굳어 있고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런 회사 딱 강의하러 가면 직관적으로 느껴져요. 오늘 강의 잘 안 되겠다. 느껴져요. 강의를 딱 시작하면 벌써 자려고 맘먹은 사람이 반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안 되는 거 알아. 잘난 척하지 말고 대충 하고 갔으면 좋겠어. 이런 표정들이에요. 그럼 저는 절망해요. 이들을 어떻게 일깨워줘 동기부여할 것인가 혼자 팔딱팔딱 뛰어요. 그리고 강의하고 나올 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아씨 내가 뭐 이런 데까지 와서 강의해야 되나? 아 진짜 이런 데 강의하러 오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애처로워요. 왜 그럴까? 제가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회사가 이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 근데 그런 회사가 제 친구가 경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야, 홍 교수. 아씨,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어째 그러냐. 너 그때 와서 강의했잖아. 애들이 뭐 듣는 등 많아도 너도 강의할 때 힘들었더라. 그지? 힘들었지? 나도 그런 거 들었어. 그래? 근데 왜 니네 회사 직원들은 다 그러냐? 아, 모르겠어. 우리 회사 직원들은 정말 애들이 수준이 낮고 말이 형편없어. 너 닮아서 그렇지, 인마. 야, 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다 사장 닮은 애들만 뽑는 거야. 알아? 너보다 나은 사람을 뽑아야지 네 맘에 드는 사람 뽑으니까 그렇지 인마. 네 눈엔 너 같은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럴 땐 나를 불러다 면접을 같이 봐. 면접료 내가 비싸게 받을 테니까 좀 봐봐 인마. 너보다 나은 인재를 뽑아야지 너 같은 인재만 뽑으니까 니네 회사는 맨날 너 같은 놈들만 들어오지. 그러냐? 그렇게 보여 내가? 그런 말 내가 옛날부터 그 생각했지. 너한테 너 벌써 몇 마디 얘기했잖아. 넌 내 말 듣지도 않잖아 인마. 아씨 큰일이래. 그러면 어떡하지? 어떻게 인마 사업하지 마. 왜? 넌 사업하면 다 망치잖아. 맨날 애들 상처 주고. 그런 회사도 있어요. 아마 여기 몇 명 정도 속으로 뜨끈뜨끈할 거예요. 우리 회사도 그런데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리더가 갖춰야 될 능력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략적인 통찰력. 두 번째는 감성지능입니다. 다니엘 골만 교수가 얘기한 감성지능, emotional intelligence. 어느 회사를 가보니까 창립기념일 날 특강을 해요. 제가 특강을 와서 기다렸어요. 특강을 하기 전에 사장님 인사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10분간 훈화를 하시는데 제 강의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다 말씀만 하시면 되지 뭘 날 불러요. 진짜 미안하고 창피하네. 제 강의 뭐 듣지 마세요. 사장님 나가세요. 아닙니다. 원래 직원이라는 건 사장 말은 안 듣게 돼 있는 겁니다. 자식은 애비애미 말 안 듣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의례적으로 한 거니까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강사님이 좀 해주세요. 그럼 사장님이 해달라는 말을 제가 조리 있게 잘 하지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정말 금과 옥조 같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회사의 미래는 여러분이 좌우합니다. 제가 사장이지만 제 능력보다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회사가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한국 최고의 인재들을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우리 한국 최고의 인재들이 우리 회사를 잘 만들어 갈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저는 월급만 줄게요. 하면서 말씀을 하시네.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몇 가지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휴가를 작년에 2배로 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2배로 안 해도 됩니다. 1.5배만 하십시오. 그래서 150% 일하라는 거예요. 휴가 2배로 주고. 급여는 10%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영업실적은 작년보다 20%를 높여주십시오. 10%, 20% 높여주면 제가 월급은 10% 줄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비전을 제시하는데 직원들 가슴이 콩닥콩닥 뛰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최고의 술과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딱 조회가 끝나고 저녁에 딱 회식을 하러 갔는데 깊은 숲속에 한정식집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외국에서 온 그 관리자들, 베트남,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온 관리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저녁을 먹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한 것, 그 회사 직원들은 영어를 다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만 영어 잘하는 줄 알았거든. 놀랐습니다. 감성지능이란 무엇인가? 감성지능이라는 것은 다니엘 골만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IQ와 지능과 감성과 마음과 영혼이 균형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자기 동기부여, 자기 통제력, 자기 관리 능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사회성 이런 거죠.
저는요, 원래 좀 소심하고요, 결벽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회사 들어가서 영업을 맡았어요. 영업 관리를 맡았어요. 근데 저 영업 잘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돼요. 아니, 당신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 사람아 꼭 술 먹어야지 영업하고, 뭐 사람이 소심하면 뭐 영업을 못하는 줄 알아. 내성적인지 소심한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저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어딨어. 배부르니까 그렇지. 닥쳐봐. 뭘 못하나.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엄청 잘해요. 거기서 일을 무척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영업 실적 매년 1등 한대요. 5년째. 사람이 웃기고 까불고 술 잘 먹고 노래 잘해야지 영업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주 깐깐하게 논리적으로 고객을 설득하는데 회사 내에서 영업 제일 잘한대요. 근데 뭘 못한다 그래. 내숭 떨고 있어. 근데요, 저는요, 아직도 고객 앞에 가면은요, 가슴이 뛰고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말 잘하네, 뭘.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야? 사회성이에요.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울릴 줄 아는 능력, 사회성이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이죠. 제가 앉아있는 분들 보면 그분들의 감정을 제가 이해합니다. 이 자리에 3명이 지금 약간 지루함을 느끼고 있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 분이 2분이 있습니다. 다녀오세요. 괜찮아요. 그게 저는 느껴지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눈에 나타나고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유치원 딸내미가 유치원을 갔다 와가지고 아빠한테 막 유치원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요. 아빠가 들어요. 그렇지, 들어요. 듣다가 갑자기 회사 업무 생각해요. 그럼 딸내미가 뭐라 그래요? 아빠, 지금 내 얘기 듣고 있어? 듣잖아, 임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딴 생각했지? 어떻게 알아? 난 다 알아. 그죠? 얘가 다 안다는 거예요. 거짓말 못한다. 자기 통제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감정, 자기 약점, 장점을 이해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감성 지능이고. 자, 2번째는 이미지네이션, 상상이에요. 자, 마스터마인드가 있어요. 나는 다양한 사람과 협력을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뤄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리더십을 갖고 자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모차르트 클라리넷 CD를 나눠주고 책을 나눠주고 읽은 사람들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글 좀 남기라고 하고, 또 언론사 친구 몇 명 불러다가 취재도 좀 하라 그러고 해서 21세기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내가 15분만 강의를 하고 또 칼럼을 쓰면 내년에는 내가 좀 뜨겠구나. 상상하는 상상. 그런데 이게 갑자기 팔려가지고 한 10만 부 팔리면 그래도 돈 1,000만 원은 벌겠구나. 그러면 내년에 차를 좀 바꿔야지. 막 상상하는 거죠? 상상을 하는 것만큼 되는 거죠. 이런 거 번역한다고 돈이 되겠니? 번역하는 인세는 5%도 안 준대.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꼴도 보기 싫죠, 저거. 안 팔려도 괜찮아. 내가 평생 이렇게 책 한 권 열심히 영어 공부한 게 있겠어? 번역만 했다면 그거 엄청나게 영어 공부한 거지. 이건 정말 대단한 효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 그 상상한 것이 무제한으로 계획이 만들어지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의 파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변동 요소들, 그런 것들이 상상력으로 접목이 돼가지고 텔레파시가 가는 거예요. 그 텔레파시가 같이 연결이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나 여자친구한테 문자 보낼까 말까. 그래도 보내야지 하면서 문자를 막 보내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 그 사람한테. 그죠? 무척 반갑잖아. 내가 지금 문자 보내고 있었어. 왜 전화해? 내가 문자 바꿔야지. 내가 문자 보내려다가 내가 먼저 전화했잖아. 문자 보내지 말고 전화해. 문자는 나 별로 안 받고 싶어. 근데 우리 통하네? 통하지 그럼.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잘 통할 때 있어요. 언제까? 돈 집어넣을 때. 여보, 나 지금 은행으로 강세로 받은 거 지금 당신 구자로 이체해줬어. 250만 원이야. 나 지금 돈 달라고 문자 보내고 있었는데. 와, 그거 왜 통하니 그런 거는? 이상한 것만 통해. 예? 그죠? 그게 뭐 텔레파시야.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시골 어머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아침 일찍어서 전화했어요. 어머님 별일 없으세요?
어저께 니네 누나가 왔다 갔는데 누나 아들 조카가 딸을 낳대더라. 내가 아침에 너네 집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안 받더라. 그래서 내가 좀 전화했잖아요. 그래, 너 전화 잘했다. 근데 누나가 너한테 전화 좀 하라고 그래. 가족 간의 텔레파시 이런 거 있잖아요. 상상하면 그 상상력이 막 배가 되면서 텔레파시가 통한다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우체부가 있었어요. 이 우체부가 매일매일 우체부 가방을 메고 골목골목 돌면서 수년 동안 편지 배달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이 사람이 평생 우체부를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야, 나는 죽으란 팔자다. 아니, 그 박봉에 시달리면서 일을 하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편지를 알아야 되는 우체부가 다리를 다쳤으니 나 이제 뭘 먹고 사냐,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니. 미치겠다 하면서 체념을 하고 있는데 아기가 와가지고, 아빠, 나 방학 숙제해야 되는데 그림 좀 그려주세요. 그래, 갖고 와봐. 다리 한쪽 없는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와, 아빠 어저께 그림 갖고 간 거 학교에서 최고상 막 1등이래, 1등. 그래? 와, 아빠 그림 소질 있다. 정말 그런 것 같더니, 우리 반에서 최고래, 최고. 아빠 그림이. 그래? 그럼 그림 그릴까? 너 그림 도구 갖고 와봐. 그래, 아빠 좀 크게 그려봐. 그 사람이 세계적인 조각가가 되고 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골든 어떤 상도 받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조각가가 됐어요. 우체부와 비교하겠어요? 그런 꿈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꿈이 선생님 되는 거였어요. 시골 중학교에 있는데 어느 멋있는 과학 선생님이 오셨는데 대머리가 훌렁까지 콱 크고 아주 서양인처럼 생기신 분인데 참 잘 가르쳐 주셨어요. 과학하고 수학을 가르치냐 설명을 참 잘하세요. 근데 제가 복도를 지나가면 그 선생님이 불러요. 야, 홍석길 나봐. 야, 요놈 두상 아주 이쁘게 생겼네. 제 두상이 좀 크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공부 좀 하겠구만. 너 이 다음에 선생님 하면 잘하겠다. 전 선생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야간 공고를 갔어요. 공고를 졸업하고 공장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공대를 갔어요. 그러다 직장생활 하면서 인사과장하고 영업과장 됐어요. 선생님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박사기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학 2군데 강의하면서 겹쳐가면서 책 쓰고 번역하고 글 쓰고 방송하고 있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40년 후라도. 단 멈추지 않으면.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칠순잔치 하기 전에 내가 베스트셀러 소설가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상상도 해요. 못한다고 누가 말해, 어떤 새끼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오케이. 자, 너무 어려운 건 넘어가고요. 자, 뭐냐면요. pleasing personality. 밝은 성격을 가지려면 입는 옷이나 얼굴이나 목소리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들, 악수하는 것조차도, 눈을 뜨는 것조차도 밝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제가 일부러 밝은 티를 내려고 노란 타이를 메고 왔어요. 근데 노란 데다 노란 양복 입을 수 없으니까 약간 회색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더 밝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미소를 짓는 건 아니지만 제 얼굴이 원래 좀 밝아요. 머리도 훤하고, 그죠? 그래서 앞에 조명이 없어도 환하지만. 이게 뭐예요? pleasing personality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16가지의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1200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성공의 법칙을 1시간 55분 동안 모두 강의를 할 수는 없겠죠. 읽는 데만 6개월이 걸리는데 한번 우리가 책이라는 것이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뭔가의 한 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읽기를 권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좋은 책을 읽으면 좋은 마음이 생겨요. 그건 기쁜 생각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 많고 밝은 사람들 많으면 밝아져요, 표정이.
말도 밝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옷도 밝은 옷을 입게 되죠. 왠지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웃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자, 정확히 생각하는 법. 정확히 생각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확한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잠재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subconscious mind. 어떤 내 마음속에 감춰진 마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늘 그것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한한 교양, 인텔리전스,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 암시, 오토 서제션, 자기 암시가 있는 거예요. 된다 하면 되는 거죠. 안 돼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죠. 말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암시와 또 어떤 그 잠재적인 마음과 또 정확한 목표와 또 창조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법. 제가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라는 책이 있어요. 수많은 예술가들, 소설가들, 작가들, 미술가들, 조각가들, 벤처기업가들이 어떻게 창조적인 인생을 살고 창조적인 음악과 미술을 만들어냈는지 아주 재미있게 쓴 책이에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점이에요.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공짜는 없어요. 수많은 예술가들, 역사가들, 철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아티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엄청난 혼신의 노력을 해서 창의적인 생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독서였습니다.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는 책을 너무 많이 읽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책을 많이 읽지 않는 게 아니라 좋은 책을 잘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보시죠. 나의 환경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어떤 옷을 입는가, 내가 어떤 커뮤니티들하고 어떤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나라에 있는가, 이것들이 나를 만들어줘요. 자, 오늘 집에 가셔서 두 가지를 해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름을 써보세요. 그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고 그 옆에다가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연봉을 써보세요. 그 사람들의 평균이 내 평균입니다. 네가 만나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내 연봉이다. 아, 끔찍해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오늘 집에 가셔서 내 책꽂이에 꽂히는 책의 목록을 적어보세요. 내가 읽고 있는 책이 목록과 수준과 그 책의 종류가 나의 지적 수준과 교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나의 환경이에요. 노래방에 가면 노래 불러보세요. 어떤 노래 부르는가? 제가 이런 노래를 좋아해요. 나는 문제없어.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그죠? 나를 사랑해. 나 문제없어. I have no problem. 문제없다. 내 친구들이 있는데, 그죠? 저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나는 문제가 없거든. 정말로 문제가 없거든. 그죠? 그러면 어느 미친놈은 또 그래요. 정말 네가 왜 문제가 없니? 하고 또 문제를 따지는 놈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아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겠죠? 전 이 그림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바꿔라. change.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가 있는 거죠. 환경이 안 좋으면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친구가 밥맛 없으면 친구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왜 웃으세요? 그럴 수 있는데. 그 CNN 방송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MC 레리 킹 박사는 7번째 이혼하고 8번째 결혼했는데 나이 차이가 36년 차이 나든가 그래요. 전 그 사람이 참 부러워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자, 사실은 말씀드리고 전달할 내용들은 많지만 너무 많이 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 정도 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죠.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어떠한 종류라도 좋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와 관계가 없어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